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세계 1위 방산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아침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오일머니의 핵심 축인 UAE가 자국 안보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바꾸겠다며 50조 원 규모 계약 파기를 정역 통보했고, 다급해진 미국은 압박에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요격률 100%라는 한국 방공 체계 앞에서 무력함이 드러난 처참한 실전 성적뿐이었다. 압도적인 AI 기반 방공 기술을 쥔 한국 앞에서 미국은 짐을 싸듯 물러났고, 동맹을 방패 삼다 쫓겨난 모습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한다. 나는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 42층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페르시아만 수평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벽 6시 깨어있는 존재는 나와 사막의 태양뿐이었다. 30년간 중동을 누빈 사람만이 아는 황금빛 일출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졌고, 룸서비스로 시킨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나는 이미 오늘이 얼마나 완벽할지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미국 최대 방산기업 레이시온의 중동 총괄 부사장. 그것이 내 명함에 새겨진 직함이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UAE까지 중동의 왕실은 모두 내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고 있다. 걸프전 이후 이 사막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깔아온 인물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하다는 믿음, 아니 그렇게 믿도록 30년간 설득해온 사람이 바로 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은 석유가 만든 신기루 같은 번영을 과시하고 있었다. 번쩍이는 초고층 빌딩, 인공섬 위에 초호화 리조트, 8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 행렬. 그리고 나는 그 부를 지켜주는 대가로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끌어내는 사람이었다.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자 비서 제니퍼가 문을 두드렸다. 부사장님, CNN 속보입니다. 그녀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붉은 자막이 떠 있었다. 속보. 미국,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정역 타격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드디어 시작됐다. 이란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미국 동맹국인 UAE가 첫 번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알다프라 미군 기지, 아부다비 국제공항, 두바이 금융센터,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위협받게 된다. 그 순간 UAE 이 왕실은 공포 속에서 내게 달려올 것이다.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를 요청합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쿠웨이트 침공 때도, ISIS 확산 때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을 때도 중동의 왕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이 이 사막의 불문율이었다. 나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제니퍼에게 말했다. 오늘 일정은 취소해. 오후에 UAE 이 국방부 차관 만나는 것만 남겨. 그녀가 나가자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CNN을 켰다. 화면 속 펜타곤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중동에 또 한 번 불을 붙여 방산업계가 막대한 이익을 거둘 기회를 만든 것. 그리고 그 최전선에 내가 서 있었다. 점심 무렵 나는 호텔 1층 라운지로 내려갔다. 금박으로 장식된 천장 아래 아랍 전통 문양이 새겨진 대리석 기둥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었다. 이 호텔의 하룻밤 숙박비는 웬만한 미국 가정의 한 달 급여와 맞먹는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클럽 샌드위치를 주문했고, 그때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레이숀 중동지부 분석팀장 마이크였다.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그가 그날따라 이상했다. 얼굴에는 숨기지 못한 불안이 떠 있었고,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이크,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아, 아닙니다, 부사장님. 별일 아닙니다.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긴장은 숨겨지지 않았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분석팀이야 늘 숫자와 보고서에 치여 사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것이다. 이란 보복 시나리오 분석은 끝났어. 네. 오후 회의 전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좋아. 가봐. 그가 허둥지둥 사라지는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샌드위치에 집중했다. 창밖에서는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완벽한 날씨,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기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오후 2시, UAE, 이 국방부 차관과의 미팅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여유롭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가로 주문한 뒤 휴대폰을 꺼내 뉴욕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다. 일한 건 터졌음. UA, 이 추가 계약 3배로 준비. 이번에 크게 간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승리를 확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48시간 뒤 내가 군인들에게 끌려나가듯 이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오후 2시 정각. 나는 호텔 로비에서 방탄 SUV에 올랐다. 국방부 본청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운전석에는 현지 기사, 조수석에는 경호원 빌이 앉아 있었다. 나는 뒷좌석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부다비 시내를 가로지르는 8차선 도로 위로 최신형 포르쉐와 벤틀리가 질주하고 있었다. 이 도시는 언제 보아도 돈 냄새가 진동했다. 차 안에서 나는 머릿속으로 협상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차관은 분명 공포에 질려 있을 것이다. 이란의 보복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이 바로 이곳이니까. 나는 그 공포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다. 패트리어트 PAC 3추가 포대 2개, 레이더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계약 5년 연장. 가격을 3배로 불러도 그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협상력은 무기를 제공하는 쪽에 있기 마련이니까. 국방부 본청 정문에 도착했을 때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의전팀이 달려 나와야 했다. 붉은 카펫, 이 생수병, 그리고 과장된 환영 인사. 지난 30년 동안 내가 받아온 대우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정문 앞에는 경비병 2명이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빌, 이거 뭐지? 글쎄요, 부사장님. 일정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차에서 내렸다. 2월 말이었지만 아부다비의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다.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제야 직원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미스터, 죄송합니다. 차관님께서 잠시 다른 회의 중이셔서. 다른 회의? 나와의 약속보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건가?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직원은 눈을 피하며 땀을 흘렸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일단 응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불쾌함을 눌러 담은 채 그를 따라갔다. 뭔가 꺼림칙했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아랍권에서 시간 개념이 느슨한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니까.
응접실은 3층 끝에 있었다. 금박 테두리 액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대통령의 초상화, 그리고 아랍 전통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우드 향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몸을 기댔다. 직원이 아랍식 커피와 대추야자를 내려놓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시계를 보니 2시 15분. 벌써 15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다. 드디어 UAE 이 국방부 차관 압둘라 아라시미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 뒤로는 군장성 2명과 수행원들이 줄지어 따랐다. 평소 같으면 그가 먼저 손을 내밀며 미스터 부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달랐다. 경멸, 그것이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이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맞은편 소파에 털썩 앉아 팔짱을 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보시지 라고 말하는 듯한 자세였다. 이 불쾌감이 올라왔지만 나는 표정을 관리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차관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겠죠? 이란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레이시오는 UAE의 오랜 파트너로서 즉각적인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패트리어트 PAC 3추가 포대 2개, 조기경보 레이더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연장 계약.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카드를 꺼냈다. 물론 사인을 안 하셔도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일부러 느긋하게 다리를 꼬며 덧붙였다. 다만 분명히 해두죠.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어트는 알다프라 미군 기지만 방어합니다. 현재 계약 범위가 그렇습니다. 차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아부다비 도심 두바이 금융센터 왕궁.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추가 계약에 서명한 대상만 보호받습니다. 안타깝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그 순간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 30년 동안 통했던 공식이었다. 중동 왕실은 미국의 보호 없이 안전할 수 없다고 믿어왔다. 쿠웨이트 침공 때도, IS 확산 때도 결국 그들은 우리의 우산 아래로 돌아왔다. 공포 앞에서 협상력은 무력해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압둘라 차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미스터 부사장.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협박해왔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 당신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미스터 부사장, 당신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는 것 같군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대가 바뀌었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순간 응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마이크였다. 점심때 보았던 그 분석팀장. 그는 거의 뛰어들다시피 들어왔고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핏기조차 사라져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마이크,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그는 차관 일행을 힐끗 보더니 내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부사장님, UA 예 50조 원 방산 예산이 방금 한국으로 최종 송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오전에 서울로 송금됐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50조 원이면 UA, 이 국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 막대한 돈이 한국으로,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마이크, 정보 확인 제대로 한 거야. 3번 확인했습니다. UA, 이 재무부 내부 소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나는 곧 이성을 붙잡았다. 아니야. 뭔가 착오일 거야.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들이 가진 건 케이팝과 드라마 아닌가. 오보일 것이다. 아니면 통신 장비나 부품 같은 소규모 납품일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부사장님. 방공 시스템입니다. 청웅이라는 뭐라고? 방공 시스템? 웃음이 터질 뻔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 온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다고. 나는 압둘라 차관을 돌아봤다. 차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 부사장, 방금 당신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미군 기지만 지키고 UA, 이 도심은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국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잠깐만요. 차관님, 그게 무슨... 당신들은 30년 동안 우리를 ATM처럼 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미군 기지만 지키면 충분하다는 식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UA, 이 국민 전체를 지킵니다. 왕궁, 도심, 학교, 병원. 단 한 명의 시민도 버리지 않겠다고요. 나는 말을 잃었다. 이제 가보시죠, 미스터 부사장.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단 30분 만에 30년간 유지되던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마이크가 내 팔을 붙잡았다. 부사장님, 일단 나가시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30년간 쌓아온 관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허세일 거야. 한국 카드를 꺼내 우리를 압박하려는 협상 전술일 뿐이다. 이란 미사일이 실제로 떨어지면 한국 장비는 무너지고 결국 다시 우리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47시간 뒤 내가 군인들에게 끌려나가듯 이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더 이상 미국 무기가 필요 없다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사막에서 30년을 일하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UAE가 미국을 거부한다는 건 물고기가 물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차관님, 농담이시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미스터 부사장. 그가 손짓하자 응접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위성 영상이 나타났다. 처음엔 끝없이 펼쳐진 사막뿐이었다. 그러나 화면이 확대되자 나는 눈을 의심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축구장 수십 개 규모의 부지 위에 최첨단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공장 같기도 군사 기지 같기도 한 구조였다.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이 번쩍였고, 건물 사이로 무인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완전히 가동 중인 시설이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멍하니 물었다. 한 AU, 이 합작 방산 클러스터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답했다. 6개월 전 착공했고 지난주에 완공됐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 규모의 시설을 6개월 만에 완공하다니. 미국이라면 환경영향평가만 2년, 인허가 3년, 건설 5년, 최소 10년은 걸릴 프로젝트였다. 불가능합니다. 합성 영상이거나 미스터 부사장.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당신들은 10년이 걸린다고 했죠. 한국은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리모컨 버튼이 눌리자 화면이 전환됐다. 이번에는 아부다비 시내 위성 영상이었다.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 대통령궁, 국제공항, 금융센터.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랜드마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도시 전역의 균일한 강역으로 찍힌 녹색 점들이 눈에 띄었다. 12개.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배치된 표시들이었다. 녹색 점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아부다비 전역을 촘촘히 감싸고 있었다. 이 녹색 표시들은 뭡니까? 불안한 예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청웅 2포대입니다. 압둘라 차관이 담담하게 답했다. 12기 전부 실전 배치 완료. 지금 이 순간에도 AI 레이더가 이란 방향 하늘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청궁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다. 한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하지만 나는 늘 그것을 무시해왔다. 아시아판 패트리어트라며 비웃어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미 여기 배치되어 있다고. 잠깐만요, 차관님. 청웅이는 수출 실적도 거의 없고 실전 검증도 부족한 체계입니다. 그런 장비로 이란 탄도미사일을 막겠다는 겁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이란은 파타 계열과 샤하브 계열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낙하하는 탄두를 한국 장비로 막겠다고요?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그 순간 응접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머리,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상, 가슴에는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한국인이었다. 실례합니다, 차관님. 부르셨습니까?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억양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미스터 박,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미스터 부사장, 소개하겠습니다. 한화 디펜스 중동 프로젝트 총괄 박성준 상무입니다. 박성준.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듯한 압도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사장님.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악수를 받아들였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건조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설명이라니요.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나갔다. 수세에 몰리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청웅이는 실전 검증이 부족한 체계입니다. 반면 패트리어트는 걸프전과 이후 분쟁에서 수많은 요격 경험을 쌓은 시스템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나는 일부러 도발적인 어조를 섞었다. 하지만 박성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요격률은 초기 발표와 달리 이후 조사에서 크게 수정됐습니다. 나는 말을 끊으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라크전 당시 오인 식별 문제, 이후 분쟁에서의 방공망 한계. 이런 사례들은 이미 널리 연구된 내용입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마치 감정과 거리를 둔 채 사실만 나열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시설 공격 사례에서도 기존 방공체계의 대응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잡을 수 없었다. 반면 청웅이는 UAE와의 합동시험에서 다양한 탄도 및 순항 위협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복합 위협 모의 표적 다수 동시 대응, 전탄 요격 성공. 나는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다. 전탄 요격. 방공체계에서 완벽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그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작된 데이터 아닙니까? 마지막 반박이었다. 모의 시험과 실전은 다릅니다. 실제 공격이 시작되면 부사장님, 박성준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 속에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마치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전 상황이 어떤지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압둘라 차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짧은 아랍어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해 말했다. 미스터 부사장, 방금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UAE 이 저녁.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예상 발사 시각 6시간 후입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란의 보복. 그런데 이상하게도 압둘라 차관의 얼굴에는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박성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미스터 박, 준비됐습니까? 네, 차관님. 천궁 이전 포대 실전 대기 완료입니다. 박성준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리고 나를 힐끗 보며 덧붙였다. 부사장님, 오늘 밤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시죠. 한국이 어떻게 하늘을 지키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조롱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설명하듯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를 걷는데 벽이 기울어지는 듯했고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었다. 경호원 빌이 팔을 붙잡았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국방부 정문을 나서자 아부다비의 태양이 눈을 찔렀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SUV로 향했다. 호텔로 가. 채 오르자마자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마이크가 조수석에서 뒤돌아봤다. 부사장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회의에서 무슨 일이... 됐어. 말 시키지 마. 나는 눈을 감았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셔츠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은 분당 100번이 넘는 속도로 뛰는 것 같았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다. 아부다비 시내를 빠져나가는 20분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고층 빌딩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박성준의 얼굴만 맴돌았다. 그 차갑고 담담한 눈빛. 오늘 밤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내 부하 직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분석팀장 마이크, 계약팀장 사라, 기술 고문 데이비드. 셋 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부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사라가 다급히 말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위로 올라가서 얘기하죠. 나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42층 스위트룸에 들어서자마자 미니바로가 물병을 집어들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이제 말해. 무슨 일이야?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본사 아이 R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UAE가 미국 방산 계약을 대규모로 파기할 거라는... 뭐? 나는 태블릿을 낚아챘다. 화면에는 블룸버그 단독 기사가 떠 있었다. UAE, 미국 방산 의존도 축소 전망. 한국 무기 체계로 대체 가능성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루머야.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야. 부사장님, 그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펜타곤 쪽 인맥에 확인해 봤는데요. 미 국방부도 이미 알고 있답니다. UAE가 한국과 50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 사실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를 노려봤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펜타곤 떠난 지 10년도 넘었어. 인맥도 다 끊겼겠지. 부사장님, 저는 그냥... 닥쳐. 나는 태블릿을 소파에 내던졌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듯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넥타이를 잡아당겨 풀고 셔츠 단추를 뜯듯이 열었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30년이야. 내가 이 사막에 패트리어트를 깔기 시작한 게 1996년이야. 걸프전 직후부터 쌓아온 관계라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고? 나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페르시아만 위로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지옥의 불길처럼 보였다. 분명 조작이야. 유리창에 이마를 댄 차에 중얼거렸다. 중국이 개입했을 거야. 아니면 러시아. 그래, 러시아가 한국을 앞세워 중동 시장에 침투하려는 거겠지. 한국은 그냥 앞세워진 얼굴일 뿐이야. 자체 기술력 같은 건 없어. 부사장님, 누군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한국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K2 전차는 독일 러파드 E와 비교될 정도라는 평가도 있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에 수출됐습니다. 천궁 이도 사우디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닥치라고 했잖아.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한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마이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사장님,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현실, 나는 비웃었다. 현실은 내가 3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야. UA, 이 왕실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압둘라, 그 자식도 결국 무릎 꿇게 돼 있어. 이란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한국 장비는 무너지고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매달릴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그때 사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가 말했다. 부사장님, UA, 이 정부에서 공습 대비 경보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정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권고입니다. 대피소, 알다프라 미군 기지 인근 VIP 벙커로 이동하랍니다. 잠시 망설였다. 대피소라는 단어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온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가자. 호텔을 나와 SUV에 오르기까지 10분이 걸렸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부다비 시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놀고 있었다. 몇 시간 뒤 미사일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을까? 부사장님, 마이크가 앞자리에서 뒤돌아봤다. 저기 좀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로 옆 공터에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체가 드러났다. 청웅 2 발사대였다. 높이 12m는 되어 보이는 수직 발사관 8개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고 옅은 녹색 도장은 사막의 태양 아래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옆에는 레이더 차량과 지휘 차량이 정렬되어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과 UA, 이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진짜였다. 한국 무기가 아부다비 한복판에 실전 배치되어 있었다. 회의실에서 본 위성 영상은 허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저건 쇼일 뿐이다. 껍데기만 가져다 놓은 거야.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다. 50도를 넘는 사막 열기 속에서 레이더가 버틸 리곤 없어. 부사장님, 저게 됐어. 더 볼 필요 없어. 엽서. 벙커로 가. 알다프라 미군 기지까지는 약 40분 거리였다. 나는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뉴욕 본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평소라면 벌써 이 외계에서 전화가 왔을 것이다. 상황은 어떤가? UA, 이 계약은 문제없나?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혹시 본사도 이미 알고 있는 걸까? UAE가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면 상황은 바뀔 것이다. 한국 장비가 실패하면 UA, 이는 다시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기지 정문에서 미군 헌병이 차량을 세웠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사원증과 여권을 건넸다. 확인을 마친 헌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VI, P벙커는 B구역입니다. 안내 차량을 따라가십시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공간 전체를 팽팽하게 조이고 있었다. B구역 벙커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저 어딘가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벙커 입구로 들어서자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20m쯤 내려가자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대형 스크린들, 통신 장비, 그리고 수십 명의 미군 장교들. 그런데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스크린 중앙에 떠 있는 지도, 아부다비 전역을 보여주는 실시간 레이더 화면,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빛나는 12개의 녹색 점. 청웅 2, 미군 벙커의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에 한국 방공 시스템이 작전 상태로 표시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벙커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군 장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통신병들은 헤드셋을 낀 채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다. 분석관들은 모니터 속 숫자들을 쉼 없이 읽어 내려갔다. 대형 스크린에는 중동 전역 위성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만, 그리고 UAE. 나는 벙커 한쪽에 마련된 VIP 좌석에 앉았다. 옆에는 마이크와 사라, 기술 고문 데이비드가 자리했다. 세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곳은 미군 기지 벙커였다.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보호 아래. 이보다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 부사장님, 커피 드릴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한 잔 줘. 종이컵을 받아들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곧 펼쳐질 장면을 기다리면서 이란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한국 장비가 실패하는 순간, UAE가 다시 무릎 꿇는 순간, 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9시 47분. 벙커 안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삑, 삑. 모든 시선이 메인 스크린으로 향했다. 이란 영토에서 붉은 점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계속 늘어났다. 미사일 발사 감지. 이란 혁명수비대 발사기지에서 다수의 탄도 미사일 발사. 통신병이 외쳤다. 현재 파악된 발사체 수 128발. 반복합니다. 128발. 숨이 멎는 듯했다. 128발.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이란이 전면 보복에 나선 것이다. 붉은 점들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UAE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붉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벙커 안이 술렁였다. 예상 도달 시간은 미군 대령이 물었다. 7분 30초입니다. 450초 후 저 미사일들이 UAE 상공에 도달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드디어 시작이군. 이제 한국 장비의 실체가 드러날 차례다. 패트리어트 포대 요격 준비 상태 확인. 알다프라 기지 방어망 100% 가동 중. 스크린 한쪽에 패트리어트 시스템 상태가 녹색으로 표시됐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역시 미국이다. 하지만 곧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128개의 붉은 궤적이 갈라지고 있었다. 일부는 알다프라 기지를 향했지만 대부분은 아부다비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 대통령궁, 국제공항, 금융센터.
내가 잘 아는 랜드마크들이 표적이었다. 나는 대령에게 물었다. 대령, 도심으로 향하는 미사일들은요? 요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를 힐끗 바라봤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부사장님, 저희 임무는 알다프라 기지 방어입니다. 네? 도심 방어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미국은 처음부터 UA, 이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다. 미군 기지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당연한 일로 여겨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웃음이 나왔다. 꼴 좋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무기를 샀어야지. 한국 장비가 128발을 막을 수 있을 리 없다. 훈련과 실전은 다르다. 열기, 먼지, 습도, 전자전, 교란. 실제 전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다. 오늘 밤 아부다비가 불바다가 되면 UA, 이는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압둘라가 무릎 꿇고 전화해 오겠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도달까지 5분. 벙커 안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군 장교들의 관심은 오직 알다프라 기지로 향하는 12발의 미사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머지 116발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이제 쇼를 감상할 준비가 된 것이다. 도달까지 4분. 붉은 점들이 UA, 이 상공으로 빠르게 접근했다. 마이크가 옆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부사장님, 저 미사일들이 도심에 떨어지면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 우리 무기를 샀어야지.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들이 선택한 거야. 마이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도달까지 3분. 나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곧 한국 방공망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였다. 스크린 한쪽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아부다비 전역에 배치된 12개의 녹색 점. 청웅 2포대. 그 점들이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다. 뭐지?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순간 벙커 안에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삑, 삑삑. 아까와는 다른 소리였다. 더 낮고 묵직한 울림. 저 소리는 뭐죠? 내 질문에 미군 대령이 스크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다. 청웅, 이 발사, 시퀀스 개시. 뭐라고? 나는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다. 아부다비 전역에 표시된 12개의 녹색 점에서 새로운 점들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수십 개. 그 점들은 붉은 점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다. 도달까지 2분. 통신병의 외침이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녹색 점들이 붉은 점들에 접근하고 있었다. 빠르게.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저게 실제로 날아가는 거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크린 속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다. 팡. 두 번째. 세 번째.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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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점들이 연쇄적으로 소멸하기 시작했다. 마치 팝콘이 터지듯. 하나, 둘, 셋, 10, 20. 그 순간 내 몸의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1초,
미간이 찌푸려졌다. 2초 눈이 크게 벌어졌다. 3초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4초 손에서 힘이 빠졌다. 철컹.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쏟아져 구두를 적셨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30발 요격, 50발, 70발, 100발.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거 조작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미군 장교들조차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달까지 1분. 하지만 화면 속 상황은 이미 결판을 향하고 있었다. 128개의 붉은 점 중 남은 것은 단 12개. 그리고 그 12개마저 녹색 점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다. 팡, 팡팡, 미사일 10발 남았습니다. 8발, 5발, 2발,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뛰었다. 식은땀이 셔츠 안을 흠뻑 적셨다.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손으로 잡아 뜯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붉은 점 2개가 동시에 사라졌다. 팡! 정적. 벙커 안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스크린에는 더 이상 붉은 점이 없었다. 1. 128발 전부 요격. 화면 한쪽에 숫자가 떠올랐다. 요격률 100% 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론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발밑에 쏟아진 커피 때문에 미끄러졌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지가 젖어 차갑게 느껴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다. 불가능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스크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도시가 불타기를 바라며 이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어딘가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UA, 이 연락장교가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알라후 아크바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128발, 100% 요격.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때 스크린 한쪽에 또 다른 데이터가 떠올랐다. 알다프라 기지 방어 결과 이란 미사일 진입, 12발 패트리어트 발사, 24발 요격 성공, 9발 요격 실패, 3발 요격률 75%.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국 100%, 미국 75%. 그 숫자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대령, 저 3발은 목소리가 갈라졌다. 기지 외곽에 착탄했습니다. 피해 상황 확인 중입니다. 미군 기지가 뚫렸다. 반면 한국 시스템은 단 한 발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나는 뺨을 세게 꼬집었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그때 벙커 입구가 열렸다. 군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다.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단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박성준.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마치 산책 중 들른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부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그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잘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128발 중 128발. 저희도 놀랐습니다. 실전에서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니까요. 태블릿 화면이 켜졌다.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떠올랐다. 오늘 발사된 미사일 중 상당수는 고속 재진입 및 회피 기동 특성을 가진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이런 표적은
추적과 요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의미 없이 떠돌았다. 마하 10. 회피기동. 동시다발 요격. 현실이 내가 알던 세계의 규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천궁이의 핵심은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와 실시간 추적 알고리즘입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 판별하고 위협 우선순위를 계산해 요격 자원을 자동 배분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계가, 그리고 내가 믿어온 질서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기존 레이더는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하며 표적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ESA 레이더는 안테나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죠. 속도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박성준이 화면의 수치를 가리켰다. 저희 레이더는 0.000초 단위로 표적 위치를 갱신합니다. 마하 10으로 회피 기동하는 미사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입니다. 0.000초. 눈을 깜빡이는 찰나보다 훨씬 짧은 순간에 위치를 갱신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AI가 결합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전술 AI가 있습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이 AI는 미사일 비행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다음 위치를 예측합니다. 과거 위치가 아니라 미래 위치를 기준으로 요격합니다. 미래 위치를 보고 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게 가능한 건가? 오늘 요격 로그를 보시면 그가 화면을 넘겼다. 첫 미사일이 UA-200에 진입한 시각은 21시 53분 47초. 1번 포대 발사, 시각은 21시 53분 48.3초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감지부터 발사까지 1.3초입니다. 1.3초. 그리고 요격 완료 시각은 21시 54분 12초. 진입부터 전탄 요격까지 총 25초가 걸렸습니다. 25초, 128발을.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참고로 그가 담담히 덧붙였다. 같은 시간 동안 패트리어트는 24발을 발사해 9발을 요격했습니다. 발사당 명중률 37.5%입니다. 잠시 침묵. 저희는 132발 발사, 128발 명중. 발사당 명중률 약 97%입니다. 4발은 중복 요격이었지만 누수는 0이었습니다. 단 한 발도 도심에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자만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 그것이 더 무서웠다. 왜?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이런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부사장님, 당신들은 한국을 너무 오래 무시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거운 말이었다. 1990년대 한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 거절됐습니다. 한국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나는 움찔했다. 그 결정에 내가 관여했었다. 2000년대 한국은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방공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접었다. 2010년대 1세대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레이더를 개량하고 AI를 접목하고 추진체를 개선했습니다.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2020년대
청웅 2가 완성됐습니다. 당신들이 반세기 동안 발전시켜온 영역에 우리는 25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가 조용히 물었다. 미군 기지만 지키고 도심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방식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우리는 왕국만 지키지 않습니다. 학교, 병원, 시장, UAE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킵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랬던 것이다. 나는 30년 동안 공포를 팔았다. 위기를 이용해 계약을 따냈고 의존을 강화했다. 하지만 한국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를 제시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것을 증명했다. 벙커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CNN 속보입니다. 한국 방공망, 이란 미사일 128발 전량 요격. 뉴욕타임스도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일부 실패, 천궁 200% 요격. 블룸버그 헤드라인, 방산시장 재편 전망. 나는 그 소리들을 멍하니 들었다. 끝났다. 30년이 끝났다. 숨이 막혔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부사장님. 고개를 들자 박성준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표정 속에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 UAE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중동 전역에서 서울로 연락이 갈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몸을 숙여 내 눈높이에 맞췄다.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뉴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하십시오. 시대가 바뀌었다고. 잠시 침묵. 더 버티면 커리어만 망가질 겁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선택은 부사장님 몫입니다. 그가 돌아서 철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벙커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들에게 오늘 밤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부사장님, 호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을게.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사라와 데이비드도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스크린을 올려다봤다. 아부다비 전역을 감싸는 12개의 녹색 점. 한국이 만든 방패. 30년 동안 나는 이 사막을 지배했다고 믿었다.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신화를 만들고 공포로 계약을 따냈다. 나는 늘 승자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신화는 무너졌다. 내가 무시해온 나라가 단 25초 만에 내가 쌓아온 세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졌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그날 밤 나는 벙커에서 나오지 못했다. 마이크가 몇 번이나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결국 나는 벙커 한쪽 구석에 가니 침대에 몸을 눕혔다.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의식이 끊겼다. 새벽 5시. 눈을 뜨자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 47통. 대부분 뉴욕 본사였다. CEO, CFO,
이사회 멤버들까지 전부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128발 전부 요격됐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는 3발을 놓쳤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입 밖에 꺼낼 수 있겠는가. 대신 뉴스 앱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CNN 속보, UAE, 미국 방산 계약 전면 파기 선언 블룸버그. 레이시온 주가 시간 외 22% 폭락 로이터. UAE 국왕 성명. 미국은 우리를 버렸다. 하늘은 한국이 지켰다. 알자지라. 시민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국 국기 흔들며 환호 뉴욕타임스. 패트리어트 75%대 청웅 200%. 기술 격차 논쟁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마이크가 급히 다가왔다. 부사장님, UA 이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 오늘 정오까지 UA 이를 떠나랍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떠나라고? 네, 모든 미국 방산업체 직원에게 통보됐습니다. 비자 취소, 체류 자격 박탈, 전국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입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왕처럼 굴었는데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라니. 짐 싸.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호텔 가서 짐 싸자. 기지를 떠나 아부다비 시내로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도로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출근 시간이라면 차량으로 가득해야 할 8차선 도로가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미쳤군.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차가 교차로에서 멈추자 군중 속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코리아, 코리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미국인들이 짐을 끌며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레이시온뿐 아니라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보잉 직원들까지. 중동에서 일하던 미국 방산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 스위트룸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불과 24시간 전, 나는 이 창가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패잔병이었다.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양복, 셔츠, 넥타이. 30년 동안 이 사막에서 쌓아온 시간들이 캐리어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상실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UAE 이 국왕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나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다. 지난밤 우리 조국은 역사상 가장 큰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국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28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도시와 학교, 병원, 국민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잠시 침묵. 우리는 30년 동안 미국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방공망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어젯밤 미국은 자국 군사기지만 방어했습니다. 국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동안 그들은 계산적으로 외면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공망은 128발 전부를 요격했습니다.
단 한 발도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UA, 이는 미국과의 모든 방산 계약을 즉시 종료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100조 원 규모의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리의 하늘은 이제 한국이 지킵니다. 100조 원. 나는 TV 앞에 주저앉았다. 국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박혔다. 진정한 파트너는 위기의 순간에 함께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내가 3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니까. 호텔을 나설 때 UA, 이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여권 확인과 출국 서류 배부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 차례가 왔다. 젊은 병사가 여권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당신의 비자는 오늘부로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10년. 입술을 깨물었다. 캐리어 검사가 끝나자 그는 짧게 말했다. 공항으로 이동하십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처럼 머물던 나라에서 죄수처럼 떠나는 길이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켰다. SNS는 폭발 직전이었다. 세계가 어젯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 방공 역사의 전환점이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파트너십은 신뢰로 증명된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때 또 하나의 뉴스 알림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차마 화면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속보가 연달아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방산협력 긴급 협상 개시, 120조 원 규모 카타르, 미국 방산 의존도 재검토 선언 쿠웨이트,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 무기한 연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듯이 웃었다. 눈물이 날 때까지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었다. UA, 이 하나가 빠지자 중동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30년 동안 내가 쌓아 올린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고 있었다. 그러게 왜 한국을 건드렸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건드린 게 아니었다. 무시했던 것이다. 30년 동안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아시아의 조립식 장난감,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그렇게 비웃어왔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 출국장은 미국인들로 북적였다. 방산업체 직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떠나는 장면은 패배한 군대의 철수처럼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나와 다르지 않았다. 멍한 눈빛, 축 처진 어깨, 손에 들린 캐리어. 나는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다. 뉴욕행 비행기 출발까지 30분. 그때 공항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다. 화면 속 인물은 익숙했다. 박성준. 수십 개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청웅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통합 방공망을 구축해 이 지역 하늘 전체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미국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미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파트너를 지키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떠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30년 동안 파트너를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 공포를 팔았고 의존을 강화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도심은 계약 대상이 아니라며 외면했다.
그 대가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볼 자격이 없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으로 아부다비가 점점 작아졌다. 내 왕국이었던 사막과 도시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다. 오만과 탐욕으로. 14시간 비행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며 지난 47시간을 되짚었다. 모든 것은 완벽할 것처럼 보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던 30년의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공포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대안이 있었다. 한국. 나는 그것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압둘라 차관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들은 30년 동안 우리를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의 목소리. 우리는 학교와 병원, 시장까지 지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를 제공했고 실제로 지켜냈다. 128발, 100%, 25초. 나는 방산업계에서 평생 일했지만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다. 기체가 가볍게 흔들렸다. 창밖을 보니 전투기 한 대가 비행기 옆을 스쳐 지나갔다. F-35도, F-22도 아니었다. 기체 측면에 태극 문양과 함께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우리 비행기를 앞질러 날아가더니 수직으로 상승했다. 애프터버너에 푸른 불꽃이 구름 위로 사라졌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미국이 거부한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다. 끝났구나. 적어도 이 사막에서는 대한민국,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IMF 위기 속에서 흔들리던 나라, 전자제품만 만드는 나라라 비웃었던 나라, 방사는 영원히 못할 거라 단정했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쓴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경외심이 들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 2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 나는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었다. 배워야 할 나라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나라였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입국장을 지나던 중 대형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아부다비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KF-21 편대.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세계 방산 역사의 전환점이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의 새로운 방패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이겼다. 완벽하게.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기업의 패배가 아니다. 오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단 한 번의 성공일 뿐이라고. 그러나 나는 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25년 동안 축적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 역사를 움직였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는 그 이름을 다르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